자, 여름방학이 됐어요. 이제 여름방학이 됐고, 지금쯤에 이제 수험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는 수시 지원입니다. 수시 지원을 이제 어디를 할 것이냐, 어떤 전형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수시 지원은 현재 이제 6회까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한 학생당 한 번에 6개까지 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 6개 학교 도대체 어느 학교를 지원할 거냐는 거지. 학생들의 꿈은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그 꿈에 맞는 성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자, 수시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내신이에요, 내신. 내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편해요. 학생이 내신이 높다라고 하면 그 내신 점수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요게 이제 내신이나 플러스 출결이라든지 공사가 들어가긴 해요. 근데 얘네들의 점수는 굉장히 약해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수치만 채우면, 시간만 좀 채우면은 그냥 만점. 출결도 무단결석이 한 3번 있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점수 그다지 까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내신에서 결정이 나죠. 자, 근데 내신은 좋은데 출결이 이제 좀 안 좋다 이러면은 이제 내신 전형보다는 오히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근데 교과로 이제 넣을 수 있을 만큼 내신이 좋은 학생들, 뭐 내신이 1.5 안쪽인 애들 이러면은 굉장히 편하긴 하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게 고민이 된단 말이죠. 사실 이거 쓸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냥 성적 맞춰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어지간하면 붙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학생들,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게 되겠죠. 과거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전형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에는 자소서와 학생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 있는 학생부에 이제 이거하고 다른 게, 학생부 여기에서 종합에서 나오는 학생부는 학생부에 들어간 내용 전체 다입니다. 성적을 비롯해서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쓰고는 쉽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면 그 성적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니까. 자소서 잘 쓰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일단은 내신이 3.5등급 안쪽이다 이러면 지원해볼 만해요. 어디가 됐든. 지금 서울권 그 대학교들 보면은 커트라인 선이 보통 이제 4.5까지 내려가요. 이게 평균이 이제 최종 합격자들 이런 거 따졌을 때 4.5 정도로 보는 거고, 이것보다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6, 7등급에서도 이제 합격자가 나오긴 하는데, 서울권 주요 대학이고 뭐 이런데, 뭐 한양대다 뭐 이런데 6, 7등급이 합격을 한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거의 대부분은 과부나 외고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그런 거 아니냐? 얘네들 중에서도 이제 과부 외고 출신인데 성적 낮은데 이제 내신 낮은데 이제 들어오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 한고 학생들도 꽤 많이 붙여줍니다. 일반 한고 학생들은 근데 보통 3.5 여기까지가 거의 하한선이에요, 대학들이. 근데 그것만으로도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또 학교마다 좀 다르지 않겠냐 라고 하면은 그때 봐야 되는 건 이거 내신 성적인데, 학생부 교과에서 합격하는 그 내신선이 있어요. 보통 어디에는 뭐 2.7에서 이제 합격선 나온다 뭐 이런 그 내신 커트라인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 여기에다 플러스 1에서 1.5등급 정도 더 하면은 그게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커트라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등급만, 내신 등급만 보진 않아요. 자소서도 보고 학생부 다른 내용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 좀 영향을 많이 주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까지, 이걸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학생부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물론 자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써야 되니까 지금 써놓은 거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나? 학생부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 그럼 여기서 충실한가의 기준을 뭘로 할까? 이것도 고민이란 말이죠. 자, 어떻게 뭐 내용 많이 있는데 학생 진로하고는 맞지 않아요. 학생이 진로는 이건데 뭐 좀 엉뚱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학생이 그 진로에 맞춰진 활동을 안 했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 학생이 학교에서 진로에 맞춰진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 그걸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생활을 그냥 충실했다. 얘가 학교에 있는 뭐 이벤트라든지 무슨 대회 이런 거 다 참석을 했어. 그러면은 얘는 학교 생활 열심히 했구나. 다른 것도 열심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얘는 활동하는 게 뭐 자기 진로가 맞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내용이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용이 뭐 자기 진로에 관련된 게 얼마나 있나 이것보다는 일단은 페이지 수를 봐야 됩니다. 현재 3학년 1학기 내용이 완전히 들어가는 곳이 있고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용을 봤을 때 2학년까지 내용을 봤을 때 13장 정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게 최소선이라고 봐야 돼요. 2학년까지 했을 때 13장, 만약 3학년 1학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17장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요 차이가 좀 크죠? 요 차이가 좀 큰데 왜냐하면 그 2학년 때까지 한 게 13장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3학년 내용을 넣으면 2장 정도가 추가가 돼요. 보통. 그럼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선이고 지금 현재 고3 그 3학년 거까지 들어가 있는데 17장일 경우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게 써볼 수 있겠다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최소선이다. 아주 최소선이라면 15장이 되는 거예요. 3학년 내용까지 들어갔을 때 15장이면 그래 한번 써보자 되는 거고 17장 이상이 되면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도전해볼만 하겠는데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내용을 어떻게 살펴나가고 그걸로 자소서를 어떻게 옮기고 그건 이제 그 다음의 문제죠. 자, 학생부 교과 종합 나왔는데 이게 대표적인 학생부 전형이고요. 이게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해요. 전체 수시에서. 그러면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오냐? 논술하고 적성이 보통 나와요. 자, 논술은 말 그대로 논술보사를 보는 거고 적성은 적성보사를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학교마다 따로 그 전형이 있습니다. 대학 자체 전형이고 대학 자체 평가 기준이 있어요. 문제도 따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논술하고 적성을 이제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현재 고3이다 라고 하면 준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이고 적성이고 간에 준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이제 적성이나 논술이랑 보면은 빨리 보는 데는 10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9월에 시작하는 데도 있었던가 싶겠는데 거의 대부분은 10월, 11월 이때쯤에 봐요. 좀 늦게 보는데 아예 수능 끝나고서 보는 데도 있기는 한데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현재가 이제 7월 그것도 끝나가고 있어요. 7월 말이에요. 8월 다 돼가고 있는데 그럼 논술이고 적성이고 준비 기간이 2개월, 3개월밖에 안 돼요. 그 시간 내에 논술 완성할 수 있다? 적성 완성할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쓰는 애들이 있어요. 국어 성적 높고 그리고서 평소에 말 되게 조리 있게 할 수 있고 이런 애들은 그 말하는 거를 글로 옮기는 연습만 하더라도 빠르게 속성으로 논술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논술을 1개에서 2개 정도만 쓰면 되겠어요. 논술을 보는 학교들 리스트를 뽑아놓고 거기에서 문제들을 기출문제들을 뽑아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들 학생들한테 보고 학생들이랑 보고 이거 봤을 때 이거 내용이 읽었을 때 굉장히 쉽게 읽힌다. 이거는 저도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라고 하면은 그때는 논술을 준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몇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 풀어봤는데 그래 제법 잘 써 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논술을 준비하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1-2개 정도는 3개부터는 힘들어져요. 3개 이상 쓴다 3개, 4개 특히 논술로 6개 쓴다고 그러는 애들인데 논술 6개 쓴다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논술 6개 쓸 것 같으면 내 밑에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한테 가지고 오지도 말라고 그래요. 원서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논술 6개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가끔 논술 6개 써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옛날 얘기들입니다. 옛날 얘기들이고 실제로 6개 쓴다라고 하는 애들도 이 중에서 1-2개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예비 삼아서 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무턱대고 6개 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게 그러면 논술 준비하다가 시간 뺏기지 않을까요? 시간 뺏기는 게 있죠. 아무래도 논술 대비하고 이것도 이제 공부하는데 시간이 꽤 들어가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논술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논술 공부하지 않는 시간을 꼭 수능 공부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다른 거 수능 공부 똑같은 문제만 계속 풀다가 영어 단어만 계속 외우다가 지치면 그때 논술 공부를 해도 되고요. 이게 좀 나은 게 논술 공부는 그래도 조금 이 문장들을 좀 그냥 읽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문제풀이식 공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뇌에서 쓰는 부분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나쁘지 않게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논술을 공부하면은 국어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논술을 공부하면 국어 성적이 올라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국어 성적만 좀 낮아요 하면은 일부러도 논술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논술을 잘 쓸 것 같은 학생이다. 실제로 글도 잘 읽고 문제도 꽤 잘 푸는 것 같더라.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면 한두 개 정도는 준비해봐도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적성이 있어요. 적성이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죠. 뭐 을지대라든지 가톨릭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이런 곳의 적성고사는 한 반반이라고 봐야 돼요. 50% 문제의 50% 정도가 수능형 문제고 또 문제의 50% 정도는 학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내는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능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수특이나 수완에 나오는 문제들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을 말합니다. 아니면 수능 기출 문제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수능 준비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 요 나머지 50%를 공부를 하는 건데 이거는 학교마다 그 문제에 접근하거나 그걸 풀이를 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적성도 역시 준비를 한다 그러면 한 2개 정도까지만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점 가보면은 각 대학별로 이 적성고사 뭐 3개년 모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 있어요. 그거를 똑같은 문제를 주구장창 풀면 돼요. 많으면 10번, 적어도 3번 정도씩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계속 보자마자 이거 뭐 같은데? 라고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수특하고 수완을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게 적성 대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뭐 추가되는 거라고 하면 뭐 특기자 전형이 뭐니 해서 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거에 포함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그냥 그걸로 지원하면 되니까요.